네, 오늘 아침에 뜨거운 이슈 분석해봅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장바리스타. 자, 트럼프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완전 파괴? 그러니까요. 완전히 파괴. 물론 앞에 미국과 동맹이 위협받는 담론이라는 가정이 붙긴 했지만 완전히 파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 무슨 정권을 없앤다, 특정 개인을 없앤다,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한다 이런 표현보다 북한 전체에 날린 경고이기 때문에 역대 어느 경고보다 수위가 높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유엔 연설에서 이 얘기했던 장면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is ready, willing, and able, but hopefully this will not be necessary. 네, 역대 최고 수위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작심 비판에 이 유엔 총회장이 아주 싸늘해졌다고 하는데 북한 대표는 이미 시작 전에 자리를 떴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북한 대사가 사실은 추첨을 통해서 자리를 배정받는다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앞자리, 그러니까 정말 이게 공연석으로 치면 아주 로얄박스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다른 연설은 듣다가 트럼프 대통령 연설 순서가 되니까 그 전에 자리를 떠서 그러니까 북한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 육성을 직접 듣는 기회는 스스로 포기하고 나간 겁니다. 네. 신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걸 말폭탄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강력한 경고로 봐야 할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유엔 총회 메시지 자체는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군사적인 차원에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재래식 전력일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군사적 위협, 이후에 점점 더 이걸 확산시켜 나가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지만 이제는 군사적 옵션이 만약에 감행된다고 하면은 북한의 핵 위협이 있기 때문에 북한 전역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작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군사 옵션을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은연중에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그 트럼프의 유엔 연설을 굉장히 심각하게 봤는데요. 미국 일부에서는 이게 트럼프식 과장 해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동맹이 그 위협을 받는다면 완전 파괴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미 미국과 동맹이 위협받고 있다고 트럼프는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완전 파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라도 갖고 있고 그것을 쏠 미사일도 어느 정도 완성 단계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를테면 서울이나 남한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사적으로 그러면 선제 공격을 해서 완전 파괴하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그 군사 옵션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뭘 쓸 건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고민할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심리전에 사이버전에 해상 봉쇄에 EMP 전에 여기에 더해서 핵무기만 타격할 것이다. 참수작전을 실행할 것이다. 또는 장사정포부터 무력화할 것이다. 저는 이 모든 옵션을 한꺼번에 사용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미국의 자원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항모 세대가 동해서해 쪽에 서서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그리고 괌에서 전략 폭격기가 뜨고 이렇게 한다면 이 모든 군사 옵션을 일거에 실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과정에서 그런 공격을 받고도 북한이 살아남아서 김정인이 살아남고 미사일에 몇 개가 살아남아서 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느 하나만 군사 옵션을 할 경우보다는 훨씬 더 위험의 수위를 낮출 수는 있죠. 그런 점에서 만약에 그런 식의 전방위 공격이 시작된다면 트럼프가 얘기한 토tal destroy라고 하는 것들이 실현화될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발언이 트럼프식 과장어법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군사 옵션까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발언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화염과 분노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대북 군사 옵션 장전이라는 말도 썼죠. 대북 장전, 군사 장전이라는 말도 썼고 지금 이제 고 박사 말씀처럼
계속 이제 발언 수위가 높아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의 특유의 그 화법은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것만 분명합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선택 수단 중에서 대화와 협상도 여전히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도저히 북한의 핵을 제재할 수 없을 때,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때는 아마 이제 군사 옵션을 하겠다는 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은 아닌데, 또 매티스 장관이 그 얘기했잖아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서울이 피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의 얘기를 했는데, 전 이런 얘기들이 지금 완전하게 파괴한다, 뭐 토탈리 디스트로이 하겠다, 완전히 파괴하겠다라는 게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전혀 우리 서울이나 이 남한에 피해가 없이, 대한민국의 피해가 없이 완벽하게 사이버 상으로도 그렇고 방사포나 장사정포도 무력화시키고 핵시설도 선제 타격하고 김정은도 도려내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 군사적으로. 저는 그러면서 이런 전반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황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결국은 이런 얘기들은 점점 마지막 순간으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하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만 이런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궁극적으로 같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당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피해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관리를 해야 된다. 문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짧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실제 공격이 있어서 북한이 반격조차 못하고 무너질 건지 아니면 그러한 전체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살아남아서 반격을 해서 뭐 우리 수도권과 우리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건지는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공격 군사행동을 할 미국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더라가 아니고 군사행동을 만약에 미국 지도부가 한다면 트럼프가 결정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참수작전과 뭐 이 그 핵 공격과 재래식 무기에 대한 공격을 동시에 하면 북한이 뭐 반격조차 그러니까 미사일 한 방 못 쏘고 끝낼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들이 확신한다면 그렇다면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껏 북한만 딱 놓고 보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예. 뭐 북한 군사력이 아무리 세도 미국의 군사 전력에 비해서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도권에 2,500만을 비롯한 한국이 북한 군사력에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못했던 거고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확실한 명분을 세우지 않으면 중국이 개입하고 러시아가 개입하니까 못했던 건데 저는 국제적인 명분은 어느 정도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엔 안보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다 동참한 것이고 그 이후에 또 북한이 도발했기 때문에 명분은 어느 정도 세워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인질 문제인데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국, 서울의 피해를 거의 안 받게 하면서도 공격할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이 어려움도 미국 입장에서는 넘어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군사행동이 임박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징후로 저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하루 종일 진짜 이 말에 언론이 집중을 했어요. 진짜 있는 거냐. 신 교수님은 어떤가요? 서울을 건드리지 않고도 취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습니까? 뭐 미국 측에서 구상하는 것을 뭐 저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추측해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이버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 질문 과정에서도 영어지만 키네틱 파워를 사용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키네틱 파워라는 것은 운동력학, 물리적 파워를 갖다가 활용하는 거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사이버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사이버 공격 같은 경우에는 주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뭐 미국이 과거에도 해왔던 코버트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비밀 군사 작전. 그러니까 북한의 뭐 잠수정이 작전 나갔는데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우리 뭐 옛날에 천안함 폭침처럼 그 증거 수집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누군가 의심은 되지만 이걸 갖다가 국제사회에서 바로 이렇게 크게 주장하거나 무력 공격으로 바로 반격하기 어려운 아마 그런 다양한 작전들도 미국이 아마 구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제 전에 지승현 앵커 말씀하신 것 중에 서울을 건드리지 않고 정확한 표현을 보면요.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봅니다. 그렇죠. 바꿔 말하면 서울이 어느 정도 위험에 노출되는 것까지는 감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묻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 생각에는 아까 고 박사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히 절멸시키는 디스트로이 한다는 거기도 나오는 것처럼 압도적인 군사력을 쓰면 그쪽에서 저항을 생각보다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을 거라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이버전이나 해상 봉쇄와 같은 그런 방법일 가능성이 물론 높고 그래야 되지만 그리고 그 방법도 동원이 안 되길 우리는 희망하지만 네. 미국이 생각하는 그쪽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쪽이 아닌가 하는 걱정 어린 관측을 해봅니다. 조금 더 강력하다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땐 자신들이 본토가 위협받지 않고 자신들의 국익을 지키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대한민국의 피해는 감수할 수 있죠.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핵을 만약에 도려낸다면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 논평하는 이것도 저도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완벽이 아니라 완벽에 가까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북한, 미국의 전력이 압도적이라 하더라도 그럼 북한이 한 방울 못 쏘고 과연 끝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역시 미국의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만 거기까지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는. 네. 네. 어제 또 다른 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북한군을 대상으로 북한 정권에서 그 산속이든 도로든 북한 군복을 입었지만 군인들이 안경을 많이 쓰고 키가 크다면 그래도 소대병력 이상일 경우에 무조건 남조선 군대로 간주하고 발포하라라고 교육을 했답니다. 이게 어떤 뜻을 받을까요? 내부 어떤 무장용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뜻일까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금 위기가 고조되니까 김정은에게 충성하라 이런 정치적 목적이 있고요. 이제 한국이 이제 참수 작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이 한국군을 차별화해야 되는데 보통 한국군이 요즘 보면은 키가 크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성인 남성이 165cm, 7cm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아주 작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한 10cm 이상 키가 크고 또 우리는 요즘 인터넷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안경을 많이 쓰니까 지금 두 분만 빼고 한국군의 지금 모두 이 안경을. 특징이 안경을 쓴 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 참수 작전에 대한 고민 그것도 묻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 안 한 학생이었는데 아니 이제 우리 신 교수 말씀에 한 가지만 좀 붙이면 네. 사실 이제 그렇게 된 참수 작전을 수행한다면 이게 특수부대 아니겠습니까? 네. 특수부대는 그 선발 과정에서 시력이나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네네. 요새 훈련하거나 작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우리 사정을 잘 모르는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뜨거운 이슈 분석해 봅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장발의 스타. 자, 예. 트럼프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네, 완전 파괴? 예. 그러니까요. 완전히 파괴. 물론 앞에 미국과 동맹이 위협받는 담론이라는 가정이 붙긴 했지만 완전히 파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 무슨 정권을 없앤다, 특정 개인을 없앤다,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한다 이런 표현보다 북한 전체에 날린 경고이기 때문에 역대 어느 경고보다 수위가 높았는데요. 어젯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유엔 연설에서 이 얘기했던 장면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의 메시지 자체는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군사적인 차원에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재래식 전력일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군사적 위협, 이후에 점점 더 이걸 확산시켜 나가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지만 이제는 군사적 옵션이 만약에 감행된다고 하면은 북한의 핵 위협이 있기 때문에 북한 전역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작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군사 옵션을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은연중에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그 트럼프의 유엔 연설을 굉장히 심각하게 봤는데요. 미국 일부에서는 이게 트럼프식 과장 심리전에 사이버전에 해상 봉쇄에 EMP 전에 여기에 더해서 핵무기만 타격할 것이다. 참수작전을 실행할 것이다. 또는 장사정포부터 무력화할 것이다. 저는 이 모든 옵션을 한꺼번에 사용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미국의 자원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항모 세대가 동해서해 쪽에 서서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그리고 괌에서 전략 폭기가 뜨고 이렇게 한다면 이 모든 군사 옵션을 일거에 실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과정에서 그런 공격을 받고도 북한이 살아남아서 김정인이 살아남고 미사일에 몇 개가 살아남아서 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느 하나만 군사 옵션을 할 경우보다는 훨씬 더 위험의 수위를 낮출 수는 있죠. 예, 그런 점에서 어법이다. 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동맹이 그 위협을 받는다면 완전 파괴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미 미국과 동맹이 위협받고 있다고 트럼프는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완전 파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라도 갖고 있고 그것을 쏠 미사일도 어느 정도 완성 단계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뭐 이를테면 서울이나 남한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사적으로 그러면 선제 공격을 해서 완전 파괴하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그 군사 옵션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뭘 쓸 건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고민할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The United States is ready, willing and able, but hopefully this will not be necessary. 네, 역대 최고 수위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작심 비판에 이 유엔 총회장이 아주 싸늘해졌다고 하는데 북한 대표는 이미 시작 전에 자리를 떴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북한 대사가 사실은 추첨을 통해서 자리를 배정받는다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래서 네. 굉장히 앞자리,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 공연석으로 치면 아주 로얄 박스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다른 연설은 듣다가 트럼프 대통령 연설 순서가 되니까 그 전에 자리를 떠서 그러니까 북한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 육성을 직접 듣는 기회는 스스로 포기하고 나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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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걸 그 말폭탄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강력한 경고로 봐야 할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유엔 총